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속보입니다. 파이코인 코어팀이 방금 KYC와 관련된 중대 공지를 띄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KYC 이 오픈 네트워크 계획에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1분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KYC 프로세스에서 정체된 애플리케이션의 차단을 해제하는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최근에 KYC가 많은 분들이 통과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임시 KYC 됐던 분들이 지금 승인이 돼서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통과를 했고, 이거에 따라 뭔가 최근에 코어팀에서, 최근도 아니고 불과 지금 뭐 한 몇 분 전에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내용 한번 제가 다뤄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YC 업데이트에서 내용이 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KYC는 오픈 네트워크에서 계획에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난 11월부터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KYC 프로세스에서 정체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차단을 해제하는 큰 진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수십만 명의 개척자가 KYC 여정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고, 신규 지원자를 보다 원활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려면 리드몰 눌러가지고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코인 메인 요 화면 들어가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휴대폰별로 업데이트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씩은 다른 화면이 비춰질 수 있지만, 지금 최신 화면은 파이 KYC 업데이트에서 언블로킹 파이오니어스라고 돼 있는 이 화면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 화면이 안 나왔다고 해서 비정상이 아니라 시간 좀 지나고 들어가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속보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다뤄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개척자를 위한 KYC 프로세스 업데이트라고 해서 내용이 뜹니다. 최근에 2023년 12월 27일에 오픈 네트워크 계획 발표에서 우리는 2024년 메인넷 오픈 네트워크 진입 의도와 중요한 3가지 조건을 공유했다. 1과 2의 이정표는 개척자, 커뮤니티 개발자, 핵심팀의 분산된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특히 1, 2는 KY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1,500만 명, 1,000만 명 기억하실 겁니다. 얘는 지가 마이그레이션 전환된 숫자, 1,500만 명은 KYC 인증이 완료된 숫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KYC 프로세스 최근 진행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KYC 이정표는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와 진정한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파이의 비전에 따라 개방형 네트워크와 생태계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오픈 네트워크 계획 발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KYC 이정표는 주로 코어팀의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의 분산된 노력에 주도될 것이다 라고 했고, 오늘 이 KYC 자료는 KYC 프로세스에 갇힌 파이오니어 애플리케이션의 차단을 해제하고 개방형 네트워크 대비하기 위해 KY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핵심 문제 그리고 식별하고 해결을 했대요. 가장 장애물 중 하나가 신청서가 누락되었거나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오고, 이 문제는 때로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리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누락 상태는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아이디 문서 레이아웃 디자인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우, 아이디 앞면과 뒷면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 불분명한 아이디 이미지, 신청서 작성 시 사람의 실수 등 세부 정보 누락이나 데이터 불일치 등 작은 오류로 인해 확인이 지연되고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빠르고 안전하게 확인하려면 KYC 문서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변경사항을 구현하는 것인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뭔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솔루션 최근 효과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2023년 12월 중순에 최근 업데이트된 이후의 특정 항목과 함께 이러한 측정값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포괄적인 애플리케이션 재처리, 23년 11월 이전에는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 KYC 프로세스가 중단된 약 15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다. 자, 우리는 아이디 문서에서 아이디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코드를 개선을 하고 150만 건의 사례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 사항을 적용을 했고, 2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을 해제를 했고, 연말까지 이 문제가 남아있는 사례가 130만 건에 해당됐다. 그래서 2023년 11월이라고 나와 있고,
하위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개선, 130만 건의 신청서 재검토하는 포괄적인 재처리 작업을 수행을 했다. 두 번째, 포괄적인 재처리를 통해 53만 2천 개의 애플리케이션 중단이 되지 않고 KYC 여정을 계속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 차단된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크게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제출 기회가 생겼고, 보면은 아이디 문서의 불분명한 이미지는 알고리즘 개선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적 오류는 1차 제출 시 지원자 본인에게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오류는 지원자 스스로 수정해야 된다. 76만 8천 명한테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을 했고, 12월 말에 배포된 이 조치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하며 정보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재제출 조치를 통해 추가로 12만 3천 개의 지원서가 KYC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 성공적으로 차단 해제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해결책으로서 검토 중인 거는 이렇게 천천히 출시될 예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KYC 프로세스의 주요 방해 요소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했고, 짧은 시간 동안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KYC 프로세스의 과제는 하나의 코너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케이스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KYC를 통과하는 각 개척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너 케이스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요 차단기임에도 불구하고 차단에 대한 것이며 핵심팀이 작업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차단을 해제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타 KYC 업데이트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실시간 동영상 처리 개선에서 11월 이전에 초기 제출 시 동영상 처리 실패로 KYC 프로세스가 중단된 15만 3천 개의 KYC 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11월에 백로그 추가 조치를 필요한 개척자 19,000명으로 효과적으로 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워터마크 문제로 애플리케이션 차단 해제에서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워터마크를 추가할 때 발생하는 일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구현이 됐고, 1367명의 개척자에 대한 차단을 성공적으로 해제를 해서 KYC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름과 항소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쵸, 복잡성으로 인해서 컴퓨터에서 수행이 됐지만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검증자에게 공개되었다. 그쵸?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가 출시될 무렵에 출시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특정 항목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고, 개척자를 위한 팁이라고 돼 있는데, 완전한 정보, 고품질 문서 이미지, 신분증 제출 국가, 일관성 있는 서류 제출, 그리고 데이터 입력 시 일관된 언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뭔가 KYC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신분증을 갖다 제출을 해라, 이런 뜻이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뭐다? 여러분들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확도 있게 뭔가 제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모더분이 발표하신 거 내용 확인하셨죠? 아까도 좀 다뤄드리긴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한글과 영문 상관없이 같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판단되면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글 이름에 실수로 입력했다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실수는 맞다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같은 사람인데 실수로 판단되면 맞다. 그리고 영어 이름 검토 시 발음상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이것은 맞다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미들네임의 잘못된 입력, 이것도 역시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 결국에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참고 지표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나온 검토사항에 대한 안내를 보고, 이거는 모더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로 입력된 이름은 다수는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오타 등만 하는 것은 허용이 가능하다. 단순 이름 변경 요청권은 단순 오타 등은. 자, 그래서 기준은 입력된 내용으로 같은 사람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파이 추천인 코드가 F26이라 제 파이 아이디가, 파이 이름이 F26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제 이름이 뭐다? 이장우잖아요. 그럼 이장우라고 돼 있는데 F26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삐빅 되는 거죠. 왜냐면 리장우 해가지고 이장우 한글로 써 있어서 이장우다 이러면은 이게 일치가 되니까 오케이, 그쵸? 근데 그냥 F26인데 이장우다 그러면 이거는 야, 이름이 F26이라고? 이건 잘못됐네. 그럼 이제 삐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이름이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설정할 때 잘못했는데 유유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도 그거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코어팀에서도 기준을 안 잡아줬는데, 제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은 시간이 또 걸리겠지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시간 KYC 인증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썼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4분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원래 하려던 그 노력이 뭐였는지 이번 시간은 좀 보여주는 얘기였고, 그리고 그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뭔가 발표를 했다라는 건 좀 더 뭔가 신뢰감을 주는 듯한 이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뭐 이번에 요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걸 시작으로 쭉 한번 나아가서 KYC 인증이 좀 화끈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인증에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코어팀의 이번 공지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모두들 KYC 통과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